오늘은 우리 아이 양육수당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즘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투자는 종목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현황과 이번 달 매수 내역도 보여드리면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꾸준함을 강조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달 25일에 들어오는 양육수당이 이번 영상 업로드 시기에 맞추느라 예전에 환전해 놓았던 60만원 중 50만원으로 QLD를 매수했습니다. 25일 양육수당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달러로 환전하여 대기금으로 놔둘 예정입니다. 그럼 120만원치 달러가 대기금으로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투자 계획에 따라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보다 이번 달에도 내가 계획대로 투자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내가 투자할 돈을 준비하고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는 건 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꽃보다 배당 채널이 계속 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한 번 꽂히면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실행력이 빠른 거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낭패도 빨리 보는 편입니다.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심이 생기면 공부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편입니다. 물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비토는 공부도 안 하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결과는 비트코인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기분 좋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계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떨어지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주변에서 다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자극적인 투자 콘텐츠가 많습니다. 5억 넣었더니 매달 300만원, 이 ETF 하나만 사면 됩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 이런 제목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영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고 내 투자 계획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5억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데 남의 결과만 보고 있으면 결국 내 투자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무리한 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 모으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조금씩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립식 투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은 매달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비싸게 사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달 주가가 오를까? 다음 달에는 떨어질까? 이걸 계속 고민하기보다 이번 달에도 내가 정해놓은 만큼 수량을 얼마나 늘렸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보다 수량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 양육수당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큰 돈을 한 번에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돈이라도 오랫동안 모아주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들어오는 양육수당은 첫 해는 월 110만원, 그 다음 해는 월 6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을 받게 되겠죠. 물론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무조건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조금만 아끼면 일부라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일부 투자를 해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반만 투자해도 됩니다. 아니, 일부만 투자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그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단순히 많은 돈을 남겨주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수당의 일부를
투자하고 매달 수량을 늘리고 그 과정을 몇 년이고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투자 현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아직 엄청난 자산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좌를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음 달에도 적립식 투자 꾸준히 하는 거다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날 때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뉴스에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도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갑자기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누군가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제 투자 계획을 다시 봅니다. 내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투자할 것인지, 이걸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주가를 맞힐 자신이 없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무릎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꾸준한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은 성공은 대단한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매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하고 그걸 1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큰 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익률을 보고 계좌를 자꾸 바꾸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남들보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10만원이어도 좋습니다. 월 20만원이어도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투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해서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활비에 필요한 돈이면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 지금 당장 전부 소비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미래를 위해 남겨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QLD를 산다고 꼭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반절이라도 좋고 더 적어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경제적인 선택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몇 년 뒤에는 이 작은 습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아이가 커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투자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결과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정한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